네, 안녕하세요. 이도혁 건축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양 수북면 공산리에 나와 있습니다. 총 건축 면적 137평, 지하층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된 큰 전원주택. 이 주택이 드디어 약 7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완공이 되었습니다. 총 건축비 7억 7,800만 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고요. 137평이라는 면적 대비 충분히 가성비 높은 금액으로 완공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저와 같이 살펴보러 떠나보시죠. 따라오시죠. 오늘 주택은요, 북유럽식 전원주택입니다. 전반적인 느낌은 스페인식 기아가 올라간 북유럽식 주택으로 만들었지만은 한국식에 맞게 조금 변형을 시켰고 결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베이스는 보시는 것과 같이 스타코 플렉스 베이스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화이트 베이스가 아니고요, 살짝 톤 다운된 아이보리 톤으로 마감이 돼서 은은한 느낌이 나고요. 많은 분들이 외관에 봤을 때는 화이트 톤이라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화이트 톤 거의 없어요. 거의 아이보리 톤이나 옅은 회색 톤만 발라도요, 멀리서 보거나 사진을 찍었을 때는 거의 화이트 톤 계열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단부는 저희가 파벽돌로 마감을 해서 오염에 대한 그리고 충격에 대한 부분을 방지할 수 있게 제가 진행을 했고요. 보시면은 EPS 몰딩은 전반적으로 다 감아줬습니다. 창문 틀뿐만 아니고요, 이런 중간에 끊겨지는 부분까지 다 마감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일단 외벽의 손상, 이 오염을 현저히 줄일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 오염들이요, 창틀이나 위쪽 부분에 먼지가 쌓인 상태에서 그다음 빗물 흘러내리면서 이 오염이 되는 건데, 이렇게 EPS 몰딩만 잘 감아줘도 물론 여기는 오염이 되겠죠. 하지만은 나머지 벽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집은 처마, 요 폭이요 거의 30cm 정도 됩니다. 제가 좀 많이 냈어요. 그 이유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처마 라인과 이 박공 지붕과 모임 지붕 같은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만이 모던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북유럽의 좀 운치 있는 스타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던 스타일을 원하시다 보니까 이 처마를 거의 다 없애요. 근데 이 처마가 있어야지만이 오염은 첫 번째로 당연히 방지가 되고요. 그리고 차양적으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정말 모던 스타일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마를 좀 만들어주는 게 좋다. 특히 북유럽식이나 미국식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처마는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어야지만이 이 느낌을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가장 많이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데크 부분이에요. 현재 제가 서 있는 부분,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평 정도에 되는 데크를 이제 설치를 했는데, 옛날에는 목조 데크라 그러죠. 방목 데크를 거의 90% 이상 설치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썩고 틀어지고 깨지는 문제 때문에 도용이 조금 더 들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석재 마감, 기초를 콘크리트로 깔고요, 그 위에다가 석재, 니임판을 깔아서 영구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형태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계단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일체화된 석재로 만들어서 미끄럽지 않아요. 다 논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끄럽지 않고 영구적이고 물 청소가 가능하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치라고 불리는 공간입니다. 현관 앞에 일단 비가 들이치지 않게, 그러니까 현관문을 열게 되면은 위에 뭐가 없으면은 바로 비가 안으로 들이치겠죠. 그래서 한 평에서 두 평 정도, 지금 공간은요 이 정도 되게 되면은 한 2.5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좀 넓게 만들었고요. 이 부분과 연계해서 데크까지, 여기는 이제 거실 부분인데, 거실 앞쪽에 넓게 데크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쪽에서 BBQ 파티를 진행할 수 있는 면적의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때 이 정도 공간이 한 몇 평 정도 되느냐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세요. 보통 5평에서 6평 정도는 해 주셔야지만이 4인용 테이블을 놓고 바베큐 파티 할 수 있는, 그릴을 놓을 수 있는 장소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외벽등, 보통 이 전원주택을 짓는 곳 같은 경우에는 어두워요. 가로등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보면은 이 부분마다 외벽등을 좀 설치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많은 분들이 나중에 생활하시다가 추가로 설치해 달라 하시는 분 계신데요, 이거 전기선 미리 빼놓지 않으면요 설치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기본적으로 외벽등 고려하실 것, 사면 다 마찬가지예요. 나 별 안 켤 거야 라고 하시는 분도요, 일단 안 켜서도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아니시면 나중에 추가로 설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이 집의 외관을 자세히 보면요, 볼륨감이라 그럽니다. 예, 반듯반듯한 것보다는 약간 넣고 빼고 하는 형식을 많이 진행을 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가 성능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꺾는 것보다는 일자 평평하게 만드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단열 성능과 또 창호도요, 엄청 단열 성능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무조건 단열 때문에 평평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아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좀 볼륨감이나 있었던 디자인적인 부분 때문에 보시면 넣고 빼고 포치 같은 것들을 이제 볼륨감을 넣을 수 있게, 입장을 넣을 수 있게 좀 다양하게 디자인하는 편입니다. 특히 오늘 주택 같은 경우에는 137평이라는 엄청 대형 평수예요. 큰 주택이기 때문에 너무 반듯반듯하게 만들어버리게 되면은 창고처럼 보여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빌라나 창고를 지을 게 아니라고 하면은 오늘 주택처럼 조금 볼륨감 있게 넣고 빼고 하는 디자인을 좀 많이 적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큰 주택은 저희가 거의 거실 부분을 오픈 천장을 진행합니다. 오픈 천장의 필수 아이템이 뭐냐면은 바로 벽난로죠. 네, 벽난로 같은 경우에는 거실 부분에 있는데 이 벽난로의 굴뚝이 어디 있냐면 저 위에 보시면 이렇게 굴뚝을 형상을 만들어줬어요. 많은 분들이 굴뚝이 뻥 뚫려 있다 생각하시는데요, 절대로 뻥 뚫려 있지 않고요. 저런 것들은 이제 모양만 잡아놓은 거고 연통이라는 부분이 따로 만들어져서 위에 나오게 됩니다. 만일 내가 굴뚝 필요 없고 연통이 바로 나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벽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 연통 어디로 빼냐 하는데, 처음부터 이거는 설계 때 반영이 되어져서 어디로 나갈지에 대한 구멍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나중에 구멍이 없는데 추가로 내가 뚫어 사겠다 하는 거는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좀 대형 평수 면적 그리고 오픈 천장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연통이 나갈 수 있는 배관 라인을 설계할 때 좀 뽑아 놓으셔야지만이 편하실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관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다운 건축가입니다. 오늘 담양주택 나와 있는데요. 우선 이 집은 지하주차장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지하주차장 면적만도 이제 46평형에 달하고, 지하주차장을 들어가는 입구마저도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쓰셨다는 점. 이 지하층을 건설하는데도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었습니다. 거의 집을 짓는 비용만큼이나 이 지하층과 조경 그리고 어떤 성토하시는데 정말 많은 금액을 투자하셨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이 된다라면 멋지게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하층은 이제 들어오게 되면 현재 기준법으로 4대가 들어갈 수 있게 준비가 돼 있고, 오버헤드 도어가 설치가 돼서 우아하게 이제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 또 말씀드리고 싶고, 물 빠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예 대형으로 줘서 정말 용이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세차를 하신다든지 어떤 물을 이용한 작업을 하시더라도 전혀 문제없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바로 집이랑 이어진 입구거든요. 집이랑 이어진 입구와 지하층에 간이로 쓰실 수 있는 어떤 이 공간들, 그리고 창고, 내부 창고 건설이 되어 있고요. 지하층이 굉장히 크죠. 이쪽도 참나무들이 지금 장작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집에는 1층에 바로 벽난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참나무를 저장하는 건 저도 사실 처음 봐요. 이렇게 저장할 수 있다라는 지하 공간을 소유하셨다는 게 정말 건축가인 저도 참 부러운 것 같습니다. 이 건축주님께서 이 지하층을 얼마나 만큼 이렇게 신경 쓰셨는지 알 수가 있고요. 여기도 온기가 느껴집니다. 온기. 지하층이지만 이 보일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사모님의 작업 공간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뒀고요. 작업을 하실 때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정말 넓은 면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대형 파티오도를 통해서 마당으로 이어지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마당에서 어떤 큰 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 여기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냄새가 많이 나는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여기서 가능하고, 이쪽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공간이에요. 이 집에 아직 자재들이 쌓여 있지만 보일러실 2대. 집이 워낙 큰 평수를 자랑하다 보니까 지하층 포함 140평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 보일러 하나 가지고는 버티기 힘들죠. 대형 보일러 2개를 설치를 해서 이 집에 온기가 돌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도 방화도어, 그리고 여기만 수납도 일반 집에 모든 수납을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평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쪽이 46평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집 사이즈를 전부 다 지하층을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평의 주택을 지하층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지하층에서 이제 1층으로 이어지는 공간인데요. 이 집이 바로 여기가 현관이에요. 현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정말 큰 신발 수납장, 여기는 대식구기 때문에요. 신발 수납장도 굉장히 크고 이쪽 공간, 현관 입구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자, 이 집의 현관을 들어오게 되면 바로 왼쪽으로 이제 퍼블릭 존인데요. 이 공간감을 건축주님들께 참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큽니다. 정말 높은 2층 오픈 천장에 바로 여기 위에 시스템 창호들이 3면이 다 달려있는 모습들은 정말 아름답게 그지었고요. 오픈으로 된 이 등박스 자체도 심플하게 진행을 해서 창호와 정말 잘 어울리는 모습의 천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공간감이 대단하다. 자, 이쪽 거실에서 이쪽 뷰, 바로 여기 마당뷰를 바라볼 때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느끼실 수 있는 풍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건축주님께서 바로 옆에 절에 다니시기 때문에 절과의 거리도 상당히 고려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집은 정말 풀 시스템이죠. 대형 평수 1층이 56평형이다 보니까 1층 난방을 보일러로만 쓰기에는 난방비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이 벽난로를 이용해서 난방비를 줄이고자 함도 있고, 외관적으로도 굴뚝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고풍스럽고 클래식하고 기아에 어울리는 모델이 되었고요. 벽난로는 이 연통에서 열이 크게 나기 때문에 이 연통을 향해서 나오는 이 열기들이 곳곳에 전달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기 때문에 서큘레이팅을 통해서, 바로 팬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저 팬은 더울 때 트는 게 아니라 바로 대류를 위해서 트는 것이기 때문에 벽난로를 틀고 있을 때에도 팬을 틀어서 뜨거운 공기가 대류가 될 수 있게, 벽난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위에 보시나요? 시스템 에어컨이 이 집에 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도 되지만 히팅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벽난로, 바닥 난방, 전기 히팅, 추위, 더위 이런 것들은 전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끔 풀 시스템화 돼 있다. 그리고 건축주님께서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최신형 보안 장치, 이제 KT 제품을 달아놨는데 여기 내부에서 바로 보안 TV를 볼 수 있게끔 지금 준비가 돼 있고, 언제든지 채널을 바꿔서 이 집의 사방을 다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식탁이라든지 이런 테이블이 일반적인 가정의 한 3배 정도 되는 사이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이 다 수납이 가능한 사이즈를 고르셨고, 외부에서는 클래식한 멋이지만 내부에서는 최신형 제품들을 정말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팬트리 한번 보시겠어요? 일반적인 사이즈가 아니에요. 제가 사람이 들어가서 쓸 수 있을 정도의 이 팬트리 사이즈는 주방에서 쓰는 기물들도 여기 충분히 저장할 수 있다는 점. 수납은 또 위에, 여기 외관적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이 집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굉장히 디지털 시스템이 많습니다. 다용도실인데요. 이 집은 다용도실의 크기가 왜 그렇게 작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하층에서 제가 올라왔잖아요. 지하층에 다용도실을 기능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다용도실을 쓰는 것들은 창고의 기능도 분명히 있는데요. 이 집은 창고가 밑에 다 지하층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 다용도실은 오로지 뒷마당의 현관의 기능을 한다고 저는 보시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다용도실에서는 실제 다용도실의 기능만 하는 제품들이 들어가 있다. 다용도실에 보일러가 붙어 있다든지 창고가 돼 있다든지 이런 점은 잘 없고, 오로지 다용도실로만 유틸리티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실에서 그냥 지나치다가도 이 집 수납, 건축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현관장의 연장선이라고 아마 보실 거예요. 건축주님께서 취미가 상당히 다양하세요. 오토바이도 타시고 차도 여러 대 소유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나 아이들 이제 자전거라든지 자전거 헬멧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쪽에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됩니다. 이게 밑에 계단실 밑에도 상당히 공간이 크기 때문에 자재들이라든지 창고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 밑에다가 다 넣을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어서
그리고 여기는 수전이 바로 밖에 나와 있습니다. 수전이 밖에 나와 있어서 여기서 손을 씻고 안에서는 볼일을 볼 수 있게끔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런 독일 제품들도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상당히 디자인이 뛰어난 것들로 고르셨지만 이 전체적인 느낌을 건축주님과 인테리어 팀이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거울이 안쪽에도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수건장 안쪽에도 달려 있어서 이 작은 거울을 열었을 때도 거울을 볼 수 있게끔 마련이 되어 있고요. 마감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로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 벽지는 그냥 어두운 톤으로 톤 다운을 시켜서 안방에서 생활을 할 때 좀 더 안락한 느낌이 들게끔 준비를 했고요. 안방에서의 옵션도 상당히 이 집은 많은 편인데 안방에서 바로 이렇게 마당을 내다볼 수도 있고 뒷마당을 내다볼 수도 있게끔 안방 베란다가 있어서 충분히 안방에서만도 이런 오픈된 개방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시스템 3중률이에요. 옛날에는 무조건 안방은 막아야 돼. 안방에 창이 크면 안 돼. 추워. 이렇게 됐었지만 지금은 이런 식의 개폐형 문을 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 창호들이 상당히 좋아졌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틸팅이 된다. 창문이 열려있는 모습을 보면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되는데 창문이 굳게 닫혀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환기가 될 수 있게끔 하게 되면은 충분히 안락한 기분을 느끼면서 이런 환기도 가능하다. 자, 여기 안방도 존이 참 큰데요. 안방에 이 바로 드레스룸. 드레스룸에다가는 오로지 옷만 저장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컴팩트하고 사이즈가 작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사이즈가 작지만 전 면을 다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셔서 수납 방들도 되게 심플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는 정말 다 모든 것들이 심플해요. 바로 이 안방이 화장실은 저는 참 자랑을 하고 싶은 화장실인데 슬라이딩 도어로 준비를 왜 했냐면 이쪽에서 이 손 씻는 부분의 공간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슬라이딩 도어를 사용을 했고 변기 굉장히 작고 심플한 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변기만을 위해서 공간이 나온 듯한 느낌이 들고요. 디자인적 이질감이 들지 않고 욕조가 여기 있죠. 욕조가 있으면은 대체적으로 샤워실이 없어요. 근데 이 집은 샤워룸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호텔형 샤워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요새 현대인들은 욕조에 몸을 담그기보다는 샤워를 많이 하잖아요. 건축주님께서도 그 부분을 강조해 주셨고 그 부분을 집에 적용을 해서 욕조와 샤워실이 두 개가 있는 집은 저도 거의 처음으로 건축을 해본 이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하나마저도 건축주님과 저희가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성재입니다. 저랑 같이 2층을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을 따라서 올라오면 정면에 꽤나 널찍한 베란다가 있죠. 웬만한 주택에서 이 정도 크기의 베란다는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공간, 그 다음에 그 공간은 결국 공사비로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집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모가 상당히 있고 좌우에 어떤 분리된 느낌을 가운데 이 베란다가 잡아주고 있다. 올라서서 왼쪽으로 보시면 실들이 몇 개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주택에 사는 자녀분이 총 4분, 그래서 2층은 자녀분들을 위한 공간인데 가운데 거실과 요 베란다를 중심으로 좌우 공간에 방이 2개, 그 다음에 화장실이 하나씩, 드레스룸이 하나씩 이렇게 분리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쓸 방이라서 벽지 색상, 파스텔 톤, 그 다음에 전망, 채광을 중요시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창호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드레스룸, 한쪽 면만 수납을 하도록 해서 구성을 했고요. 넉넉하게 두 사람이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해도 충분한 공간입니다. 여기는 다른 방, 정면에서 봤을 때 우측면과 배면을 향해서 창이 나 있는 방이고, 방 사이즈들은 보시면 약 한 3m에서 3m 30 사이
가로 세로가 거의 비슷한 적당한 사이즈의 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요새는 안방의 크기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도 방, 3m, 30, 20 이 정도 방을 이제 안방 사이즈로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방이 줄어드는 대신에 거실이나 주방이나 다른 공간들을 좀 더 넓게 쓰시는 거죠. 근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규모 크기가 있다 보니까 자녀 방에서도 뭐 한 3m 2, 30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실제 느낌은 뭐 침대를 놓고 책상을 놓고 작은 붙박이장을 하나 놓는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 정도의 공간인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방의 주인 자녀분들이 사용하실 욕실이 배치되어 있고요. 처음에 올라왔던 계단 그리고 베란다를 중심으로 가운데 우측으로 가보면 되게 넓은 공간에 이제 공용 공간이 있어요. 거실이죠. 2층 전용 거실입니다. 웬만한 주택의 거실 크기는 충분히 나와요. 이 주택의 2층의 크기가 전용 면적이 약 35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층만 봐도 웬만한 주택이 한 채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그에 걸맞은 거실의 크기 상당히 크죠. 이 정도면 30평대 중반의 주택에 딱 맞는 크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거실의 폭은 약 한 4m 50에서 4m 80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공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가로 세로가 비슷하고요. 다만 이쪽에는 이제 복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을 보시면 창이 집 뒤쪽에 산 쪽으로 가로로 길게 있고 양쪽으로 환기를 위한 창이 있고요. 거실 전면에 이렇게 보이는 창이 특이하죠. 이 밑으로는 1층 거실에서 오픈된 공간입니다. 이 벽을 막을 수도 있으나 창문을 설치를 해서 답답해 보이지 않고 조금 더 시야가 트인 느낌 그리고 넓은 느낌을 가질 수 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방이 2개가 배치되어 있고 같이 쓰는 드레스룸이 하나, 욕실이 하나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이즈의 드레스룸이 배치되어 있고 같이 준비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꺼내 입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보시면 이 방도 제가 느끼기에 가로 세로 사이즈들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약 3m 초반 정도의 가로 세로 사이즈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이 보통 뭐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열리면서 이제 개방감을 좀 더 주기 위한 창으로 계획을 했고요. 이 주변이 뭐 주택이 많거나 한 게 아니고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좀 열어놓고 지내도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런 창이 선택될 수 있었습니다. 이 방을 나서서 이렇게 픽스된 창이 보이는데요. 사이즈도 상당히 클 뿐더러 여기서 보면 전면에 배경이 보이고요. 1층에 하부가 내려다 보이고 여기서 보면 거실이 비쳐서 통해서 보입니다. 이 창과 그다음에 아까 거실 앞에 있던 창 그리고 주택 전면의 상부에 위치한 창이 서로 유기적으로 채광과 전망과 어떤 공간감을 느끼는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 하나를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방 사이즈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방감이 훨씬 뛰어난 창을 선택을 해서 어떤 주변의 환경이나 어떤 개방감을 높이는데 중점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층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셨는데요. 이 집의 2층은 웬만한 주택의 사이즈와 거의 같습니다. 35평. 계단실과 이제 거실을 중심으로 좌우로 방 2개와 드레스룸과 화장실을 분리 배치했다 할 수 있고 그 중심엔 널찍한 베란다가 있으면서 그 베란다가 또 집 외부로 봤을 때 밸런스를 맞춰주는 효과를 두기도 하고요. 1층 거실이 오픈된 이 공간을 통해서 어떤 시야 확보, 공간감 확보, 그다음에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이 주택 2층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